황교안에게 잘린 나경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실 오늘 12월 4일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자신이 그냥 총선 때까지 계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지 말지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나경원 임기가 끝나니까 12월 10일로 그냥 그걸로 끝내고 나머지도 6개월 정도는, 6개월 좀 못 되는군요. 그 정도는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새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관련해서 나경원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당대표가 원내대표 그만하시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보자면은 6개월도 안 남은 임기라면은 원내대표를 직전 원내대표가 그 나머지 임기까지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월 10일까지만 이제 임기가 이제 정해졌는데, 나경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네. 쥐가 여기서 더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면도 있고, 근데 사실 진짜 뻔뻔하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더 밀고 나간다면은 그 대권 주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결국 이제 파워 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지금 황교안이 싸움 걸어왔을 때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황교안 결정에 꼬리를 내렸네요.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그런 역량과 깜냥과 그런 여러 가지 자질을 갖췄다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놀랍거나 아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황교안에게 잘린 게 확실합니다. 잘렸어요. 이런 가운데 어제 그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 어젯밤까지 시한을 줬거든요. 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안을 유지한다면은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서 결국 한국당이 저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변치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12월 10일 임기 종료를 기점으로 해서 나경원 이제 그만해라 라고 황교안 씨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자, 그 내용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함께 하시죠. 정성농장입니다. 어디 갔어?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다시 한번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홍삼이에요. 네. 자, 12월 14일 토요일에 평화나무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네,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자, 1시부터 시작됩니다. 식사 하실 수 있어요. 네, 오셔서 식사하시고요.
본행사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왜 또 꺼졌어? 꺼진 게 아닌가? 안 꺼졌군요. 죄송합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요식행위라고 봅니다.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게 요식행위예요? 법원으로부터도 압수수색 하셔도 된다, 땅땅땅, 이 허락을 받고 와서 지금 털고자 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랍니까? 보도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도가 잘못됐나요? 1분 전 보도가 그런데. 법원에서 허락받았나요? 아니,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은 당연히 영장을 받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면 모르겠지만은 이 보도가 맞다면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거죠.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까지는 열어둬야 되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압수수색 시도 중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보도가 그렇게 나오죠? 청와대 안보실에서 허가가 아직 안 났다.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거 완전히 미친 거지. 아니,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시도해요?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합뉴스 보도가 그렇게 나왔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도가. YTN이 아니라고요? YTN이 딴소리하고 이제 YTN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보도 자체가 없는데, 응? 영장 없이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이, 설마. 아무리 검찰이 형편없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은 압수수색이 쉽진 않을 텐데, 예.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나왔으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되는 거죠. 예. 예, 요즘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좀 드러내 주시고요. 예, 편집해 주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2020년 공명선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에 저희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오산 가지 마세요.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행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많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님 나오시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나오시고 가수 김장훈 씨, 전재덕 밴드 등이 함께합니다. 1시에 오시면은 뷔페로 또 잠시만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그 이야기는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보도 흐름을 보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진 않아요. 예. 그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미료를 칠 수는 있어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폰을 친다는 건 그건 좀 정말 넌센스입니다. 예. 자, 우리 한동훈 검사님 작품 같아 보입니다. 네.
압수수색 시도 중이라면요, 적어도 영장은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비난과 무슨 그런 그 뒷감당을 하려고. 예. 자, 정성농장 홍삼 광고했고요. 자, 조선일보 기사는 쓸데가 없습니다만, 믿을 가치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야당 관련한 소식은 상당히 예, 그 내밀한 부분에서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묻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주 뭐 이래저래 그냥 난리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을 밀어냈어요. 원내대표 12월 10일까지만 해. 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네가 또 그 마지막까지 계속하려고 하니 안 돼. 이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원하고 황교안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 TF 소속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로 논란을 빚었죠. 뭐 또 그리고 공천할 때 가산점 주겠다 그런 말도 했었고, 그 공천 가산점은 조국 사태 TF가 아니라 그 패스트 트랙 당시 온몸으로 저지했던, 그래서 지금 검찰 소환 대상이 된 그 국회의원들 말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그렇게 받을 것처럼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말을 뒤집었어요. 공천 가산점 같은 거 없다고. 예. 자, 그리고 단식 이후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추진해서 황교안 대표 측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황 대표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불화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을 안 했네요. 부인을 안 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최고위 결정 이후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나경원은 여기까지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그 뜻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나경원은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들이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뭐 백기를 들었네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네. 한 중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쿠데타다, 황 대표가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나경원이 뭐 최고위 결정을 따르겠다 이랬으니 뭐 더 길게 이어갈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가운데 그제 쇄신을 내세우면서 당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측근 중심의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 쇄신이 아니라 쇄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완수 사무총장, 이 사람 친박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창원지검장으로 있을 때 창원시장을 지낸 인연이 있고요.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전당대회 당시 황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황 대표가 고시 출신 영남 인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또 박완수 사무총장과 송원석 부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영남이 지역구입니다. 황교안 사람들이 이번에 당직에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한 30명 넘는 당직자들이 이제 사퇴를 선언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황교안 사람들이 또 들어가 버렸어요. 네,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회 칼럼을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파동의 교훈.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2004년. 그래서 그 연말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가서 노숙농성도 하고 뜨겁게 투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한나라당의 반발과 여당 내의 자중 질환으로 한바탕 소동 끝에 무위로 끝났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는 안개모라고 있었잖아요.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 여기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자중질환 때문에 될 일도 안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여당이 실력이 있었다면 보안법 폐지를 관철했어야 하고 여의치 않았다면 독소조항 폐지로 점진적 개혁의 길을 갔어야 했다. 여론을 돌려세울 능력도 타협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이 폐지라는 명분만 붙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결과가 최악이었다는 것을 열린우리당 상황이 잘 보여준다. 보안법 파동 때처럼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분권형 개헌 등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 과제지만 지금 집권 세력의 실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번에 어렵다면 타협해서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 최악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다. 선거법이 어렵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4+1, 4 더하기 1의 그 내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개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회방 놓은 자유한국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해봤자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건 인식합시다. 그건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당 나쁘다고 여당 찍어달라 이런 얘기는 다음 총선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몹쓸 존재들이니 여당 밀어달라. 이거 통하지 않아요. 내년 총선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능력이 뭐냐? 이 권력이 공고하다. 이거는 다음 정권도 그 다음 정권도 창출할 만큼 이 권력이 공고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건 힘으로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지지를 얻어가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권 장악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 지금 지지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는 야당이 잘 못해가지고 얻는 반사 이익일 뿐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착시 효과에 머물면 그러다가 야당이 어느 순간 갑자기 혁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당처럼 보이게 새로운 인물 갖다 앉히고 또 그렇게 새로운 간판을 들고 나와봐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꼼짝없이 당해요. 레임덕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기관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지들 갈 길 가는 거. 이게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레임덕을 방치하는 그 정점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건 내년 총선 정말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김진표 국무총리를 발탁하려는 대통령의 의도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공무원이었던 김진표 의원을 데려와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종근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착한 정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국민들은 착한 정부를 원하지 않아요. 유능한 정부를 원하지요. 문 대통령 훌륭한 분이죠. 인격적으로도 지도자로서도 훌륭한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자, 일단 뭐 지금 김진표 총리설은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 또 어제 오늘 돌아가는 동향입니다. 뭐 아직
확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뭐 제가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맥락이 아니라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예.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단히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 점만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